많은 사람들이 항상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 좋은 예를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다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지가 생기긴 하지만 몸소 실천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잘된 사람들은 혹시 운이 좋아서 그리고 하늘이 내서 부자가 된 거 아니고 부자가 된 게 아니냐, 성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아주 휴가철이고 좀 쉬고 계시는데 저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좀 피해 간다라면 그래도 매우 성공은 안 했지만 한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목도 아주 간편하게 잡았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힘든 사람은 무경험자이다. 그래서 그러면 부동산에서 힘든 사람은 이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죠. 부동산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무경험자이다. 아주 쉽죠? 그러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경험에서 유경험, 무자를 유자로만 바뀌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들 자신과 그리고 자녀분들 이분들에게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저축하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을 꿈꾸는 분들 외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한 번 정도 유경험을 하셔서 이 유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공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아주 쉬운 강의를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초보자들 투자하기 너무 힘듭니다. 일단 머리 자체가 어둠 상태에서 온 거죠. 자기 전문직 아니면 공무원 아니면 학교 선생님, 교수님 이런 분들도 이 부동산 투자를 안 하고 오신 분들, 평생 안 하신 사람들, 부동산 투자를 한 번도 안 한 기간이 길수록 투자시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주 그냥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이 힘든 사람들 특성을 좀 보면은요. 첫 번째, 이 초보들 투자를 오랫동안 안 하는 분들한테 그러면 투자 상담 오면은 자유롭게 투자를 좀 하세요 가지고 가벼운 투자처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높게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성의 없다 하고 마구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뿔나서 가지요. 그렇다고 이분들한테 자유를 주지 않고 요거 해보세요라고 추천 또는 이렇게 어떤 특정 물건에서 권면을 하면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의심이 많고 또 잘 모르니까 설명을 좀 잘해주면 잘해줘가지고 자유롭게 의사결정할 수 있겠냐면 성의 없다라고 또 화를 내십니다. 두 번째 특성을 보면 작은 투자, 자그마한 투자를 좀 초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돈을 못 번다고 또 외면합니다. 그래가지고 안 합니다. 작은 투자하는 거. 작은 투자가 뭐죠? 돈을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무경험자, 또 장기간 무경험자들은 작은 투자로 큰 돈 벌려고 해요.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1%, 예를 들어서 2%, 3%, 0.01% 이자에 많이 움직이면서 이상하게 부동산 세계에 들어오면 1억 투자해가지고 1억 벌려고 합니다. 짧은 기간에. 욕심은 또 많습니다. 왜 그렇죠? 주워 들은 게 많아서. 사람들이 투자해서 몇 억 벌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동안 장기간 투자금은 좀 적었지만 시간이라는 세월 속에 기다림도 있었고 또 그 사람은 실력이 있어서 가격이 오를 거라는 그런 예상도 있었다는 거죠. 좋은 이치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요. 그런데 다 오르고 와서 꼭 그 동네 찍어가지고 여기에서 얼마 투자하면 몇 억 버는 거 이렇게 억을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작게 투자해서 작게 버는 걸 얘기하면 돈 그까짓 게 애게하고 외면해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큰 투자를 얘기를 하면 돈이 없다고 외면합니다. 그동안 벌어온 거 저축으로 벌어왔고 땀 흘려 벌어왔다니까 벌벌하죠. 누가 꼭 함정 같기도 하고 무섭기만 해서 안 하죠. 이런 분들은 또 결국은 투자를 안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성격을 보시면, 특성을 보시면, 새로운 것, 새로운 물건, 또 새로운 지역을 얘기하면 익숙하지 않다고 의미합니다. 그래가지고 굳이 자기 동네는 돈도 안 되고 가격도 안 오르고 좋은 물건도 없는데 자기가 아는 동네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적습니까? 그중에서 서울이라는 거, 수도권이라는 데가 주목만 합니까? 웬만한 읍 단위의 사이즈, 읍 단위의 규모가 600~700개가 넘고 거의 1000개 정도가 되는데 자기가 아는 동네를 자기가 아는 동네가 아니라고, 새로운 지역이라고, 그냥 익숙하지 않다고 외면합니다. 부동산 투자는요, 넓게 볼수록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 투자이기도 해요. 어떤 적은 많이 오르고 나면 인근 지역이 오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새로운 호재에서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환경 변화에 의해서 오르게 됩니다. 그걸 자기 동네에서는, 자그마한 동네에서는 환경 변화를 많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넓게 보고 새로운 물건, 새로운 지역에 도전할 줄 알아야만 그 타이밍을 계산을 해서 얘는 2년 후에 오를 거, 얘는 5~6년 후에 오를 거, 15년 후에 오를 거, 이걸 예측을 해서 나한테 좋은 거, 내 자녀에게 좋은 거, 자녀도 장가간 아들에게 좋은 거, 대학교 다니는 한테 좋은 거, 아니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좋은 거, 이걸 나누어서 생각하는데 그냥 자기 동네 익숙한 거 가지고 몰빵, 이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을 보면은 전통적인 거, 유명한 지역 얘기를 하면, 전통적인 거, 그냥 뭐 아파트나 뭐 좋은 상가 이런 거, 유명한 지역의 물건 이런 걸 얘기하면 너무 올라서 어렵다고 또 그러는, 이거 다 오른 거 아니야? 아, 이거 다 올라서 다른 데 계산해 보니까 매일 보니까 꼭지야. 맨날 꼭지야. 부동산은요, 사면 살수록 계속 꼭지가 계속 연이어서 발생되는 데가 좋은 곳인데, 내가 살 때, 내가 마지막 사는 거죠. 어제 다음에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내가 만약 살 때는 항상 꼭지 지역이 좋은 건데, 그러면 가격이 꼭지가 아니고 폭 떨어져가지고 꼭지가 낮은 지역, 그래서 가격 떨어진 지역을 사야 돼요. 또 그런 사람들은 또 떨어진 걸 얘기하면요, 아, 이거 너무 올라서 이거 꼭지점 아닌데 떨어졌어요.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투자 안 하고. 너무 싸면은 또 싸다고 투자를 안 하고, 또 중간에 가격이 꼭지처럼 올라간다면 꼭지라고 안 하고, 다음날 또 꼭지 되면 또 가격. 항상 안 할 걸, 뭔가 좋은 걸 얘기를 하면 어떻게든 피해서 안 할 걸 얘기하죠. 그러면 투자를 못 하죠. 그래서 영원한 무경험에서 그냥 영원한 무경험자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나이 한 65세 되고 나서 그때 나도 내 신용이면 신용대출만 받아서 5~6천만이었으면 나도 7~8억 원 벌었을 텐데, 아니 그때 내 통장에 갖고 있었던 것만 해도 1억이었는데 거기다가 신용대출 1억만 받았어도 내가 집 웬만 강남도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항상 후회하면서 살게 되죠. 이런 분들, 이렇게 후회하게 사시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딱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부동산의 부자를 자체를 보지도 말아야 돼요. 아예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모를 낳기 때문에 행복하게 뜰 수가 있죠. 그런데 아는 순간 내가 불행해져요. 왜? 나도 과거에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거죠. 또 여섯 번째 성격을 보면은요, 특성을 보면은 새로운 사업, 새로운 호재, 그리고 새로운 이 개발 특성들을 얘기를 하면은 전문가가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다분히 미래, 가격이 얼마 오른다고 다 알면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냥 사지, 투자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쉬운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없다고 하고 가장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꼭 보면 무경험자, 초보자, 투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희한하게 더 아는 체를 많이 합니다. 공부 조금 두드려가지고 인터넷 몇 개 뒤져보고 누가 어디 동영상에서 뭐라고 했더라 그거 외워가지고. 부동산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단지 샀다 팔았다 하는 게 부동산이 아니고 타이밍과 내 돈에 맞추어서 내 편의와 그리고 세금과 내가 절세 부분에 대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세계가 새로 어떻게 보면은 종합 예술이에요. 종합 예술.
영역도 넓죠. 아파트, 상가, 근생,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부터 해서 땅을 개발해서 투자하고 또는 투자하는 것을 아파트만 투자할 거냐 아니면 신축을 사서 8개월 기다렸다가 잔금을 해야 되느냐 또 전세값 오르는 데 해야 되느냐 아니면 월세가 오르는 데 해야 되느냐 떨어진 지점에서 오를 거 해야 돼. 이거 종합 매수이에요. 이걸 부동산을 단순히 사고 파는 걸로 이해하는 분들 투자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생초보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보다 어떤 세계든 다 신화적이고 그리고 아주 전설적인 투자를 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보자님들은 항상 투자를 뭐 못한다고 자기 자신이 없다면 투자에서 성공한 1등들, 2등들 이를 찾아서 움직이면 그나마 그들의 조언이 여러분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초보나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 그리고 좀 투자에서 실패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인터넷 검색, 뭐 휴대폰 가지고 검색, 찌리릭 해가지고 뭐 무슨 오노? 뭐 거기 가가지고 얼만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오늘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내일 얼마가 될 거냐가 중요한데 그가 얼만데 꼭지네요. 이런 분들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리고 뭐 누가 뭐 카더라 어쩌다 동영상 검색 있잖아요. 인터넷 검색하고 동영상 검색해서 공부하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한 30일만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머리가 쥐가 나거나 팽 돌아서 우울증 생겨요. 왜 그렇죠? 이 안에는 과거의 거가 있고요. 또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거짓도 있어요. 거짓. 이런 세계. 왜 거짓? 모르고도 말하면 거짓일 수 있고 또 의도적 거짓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헷갈려요. 쇼핑 하나 하더라도 가서 그냥 딱 마음 먹고 딱 안 가서 딱 사면 되는데 가서 쇼핑 가가지고 이거 저거 하다 보면 결국은 못 사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초보에게는요. 이 초보들은 무늬를 좋아합니다. 무늬. 그리고 이 초보가 이상하게도 초보에게 문의를 많이 해요. 문의를 좋아하는데 초보에게 문의를 좋아해요. 1등 옆에 2등 나고 부자 옆에 부자 나는데 1등과 부자가 주변에 없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보 옆에는 끼리끼리 나오는 거죠. 여기 끼리끼리 영어로는 매우 쉽습니다. same to same. same to same. 끼리끼리 논다. 끼리끼리 놀다 보니까 초보는 초보끼리 놀잖아요. 그러니까 초보가 초보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항상 초보는 모른다는 말을 안 하죠. 항상 초보는 더 아는 체 합니다. 거기 위험한데 눈을 동그랗게 뜨는 순간 아웃. 그래서 투자 못 합니다. 그리고 꼭 이 초보들의 특성 희망이 없는 친구에게 의견을 듣습니다. 이상하게 나고 동질감도 더 있고 그 의견이 맞습니다. 그래서 same to same 집단적 끼리끼리 초보자가 돼서 끼리끼리 가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꼭 투자를 합니다. 싼 거 그리고 뭐 어디 저평가된 거 뭐 그리고 뭔가 달콤한 말 있잖아요. 적은 투자로 큰 돈 번다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꼭 사는 게 뭐 맹지 영원히 쓸모없는 땅을 사더라도 꼭 어쩌면 그렇게 쓸모없는 땅들만 골라서 사는지. 그리고 아파트를 골라도 막 어떻게 가서 우연히 산 사람들이 아파트를 줄줄이 10개씩 사요. 보증금 1억 2천 아니 매매가 1억 2천에 보증금 2천만 원 나가지고 2억 넣어서 10개 사가지고 15년이 지나도 한 400 정도 더 오히려 마이너스 한 개당 뭐 이렇게 되는 데 있죠. 그래서 꼭 희망이 없는 물건을 사게 됩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초보님들 정말 어렵게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마음을 열고요. 모두를 믿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투자를 한 3년 후에 한다 생각하시고요. 정말 한 3년 동안 가격 오르는 걸 지켜만 보는 한이 있더라도 공부를 좀 넓게 생각하시고 좋은 멘토들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리고 수시로 메모 능력,
기록 능력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뭐 알아봤을 때 몇 년도 매월에 몇 평형이 얼마였고 전세가 얼마였는데 몇 년도에 가서 보니 전세가 얼마고 매매가가 얼마 올랐더라. 그래서 얼마의 가성비가 있더라. 그래서 알아보는 순간을 늘 기록하는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적어도 우리 부동산 고민 함께 하시는 분들 정말 부자 되고 그리고 적어도 모두가 다 초보자를 좀 벗어나서 정말 유경험자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